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꽉 막혔던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조금씩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녁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광주 요금소까지 3시간 20분, 목포 요금소까지는 3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 방향인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1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최고조에 달했던 차량 정체는 자정 무렵 풀릴 전망입니다. 인구 소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 농어촌 마을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민수가 없는 데다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마을에는 갈수록 거주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마을은 노인조차 부족해 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부녀회장을 뽑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흥군 두원면 진안마을. 주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선 지난 5년간 주민 6명이 노환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새 주민이 20% 넘게 감소한 셈입니다. 이처럼 고령화된 작은 마을들은 이젠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에 놓였습니다. 큰 마을과 달리 지원 사업 등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 마을 이장은 마을 살리기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농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도 돼요 좀. 큰 마을은 그런 데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을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29세대가 살고 있는 옆마을은 올해 부녀회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43%가 노인인데다 이마저도 줄어들면서 마을 일을 돌볼 사람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기존 주민도 요양원이나 읍내로 거처를 옮기면서 마을 공동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뻔히 없어. 다 죽어보고. 나만 한 놈 다 죽어보고. 요리병 저분들 사람 안 살아. 저 옥으로는. 요 집만 하나 사는구나. 저 교장집하고. 요즘 또 요양 가버렸어. 인구가 줄어든 고흥의 마을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경로당까지 비어가고 있습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명의 노인들로 북적였던 고흥 예동마을 경로당은 이젠 농한기에도 두세 세 노인들만 찾는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몇 년 새 또 주민 서너 명이 사망하면서 88세 진금자 할머니가 이 경로당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로 하나씩에서 노인들이 하나씩 이 방 하나씩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가셔 보고 저 밥 먹는 사람이 없어. 거의 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거의 빈 거요 거의. 고흥군 515개 마을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마을은 300여 곳. 지방 군단위 지역을 가장 먼저 덮친 초고령화는 가장 작은 지역 공동체인 마을 단위부터 잠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시행된 제도 중 하나,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죠. 하지만 아직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지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길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한 명 한 명에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마다 기부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일반 시민보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중심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주시에선 250건 정도 넘게 접수됐는데 시민들에겐 여전히 생소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글쎄 뭐 조금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SNS 채널에 뭐 이렇게 좀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만화 형식이라든지 뭐 그냥 홍보 뭐 포스터라든지. 지자체도 고민은 있습니다. 도심 특성상 이렇다 할 특산품이 없어 답례품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 가까운 나주, 장성, 화순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답례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인 취약계층 지원과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내세워 기부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 있는 자치구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부하는 걸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임과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고 공무원이 직접 향후회나 단체 등에 연락해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지자체의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한 모금 홍보 제한도 과감히 풀어 시행 초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필수 조건인 만큼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가 248억 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남과 강진, 완도와 나주 등 5곳에 설치돼 있던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까지 목포와 여수, 광양 등 3곳에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도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연간 이용객 수는 1호점이 문을 연 지난 2015년 79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붕괴 참사로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시작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와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9일 발생한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해당 재개발 사업지에 남아있던 110개 건물 가운데 절반가량이 철거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1.2%로 전체 철거 대상 건물 594개 가운데 52개가 남았는데 오는 3월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119 구급차를 추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습니다. 또 강진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완도에서는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저녁 9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모든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하 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를 비롯해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눈이 5에서 20cm, 전남 서해안에는 30c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에 앞서 새로운 정원 박람회 콘텐츠인 키즈가든이 설 연휴에 맞춰 깜짝 공개됐습니다. 순천시와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정원 박람회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가든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최근 키즈가든의 모습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한 데 이어 순천시의 설 명절 인사를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원박람회 키즈가든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2헥타르 면적의 드넓은 사계절 잔디광장으로 조성됐으며 국가정원 한쪽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고 외롭게 자리하고 있던 큰 바위와 고욤나무를 옮겨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흥 전통시장의 숯불 생선구이가 특별한 맛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택배 주문이 몰리는 등 지역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